나이 들면 혈압약 하나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고지혈증 약이 붙고 그 다음엔 혈전 예방약까지 처방전이 늘어난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들으신 게 60 초반이셨는데 처음엔 약 하나로 시작하시더니 지금은 아침마다 챙기시는 약봉투가 꽤 두툼해지셨어요. 어머니가 한 번은 한숨을 쉬시며 이러시더라고요. 비싼 영양제도 챙겨 먹고 약을 이렇게 한 움큼씩 먹는데 왜 내 피는 맑아지지 않고 수치는 그대로냐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딱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약 꼬박꼬박 먹고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다 사 먹는데도 왜 우리는 늘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마트 채소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식재료들인데 우리가 먹는 이 방식 하나 때문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매일 내 몸에 혈관 암세포를 집어넣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 기름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잘못 보관해서 오히려 매일 독을 마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약봉투를 줄이고 내 소중한 혈관을 완전히 새 것처럼 청소해줄 식품 3가지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까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직 정상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계신 분들, 잠깐 이 내용을 먼저 보고 가셔야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내벽이 두꺼워지는 과정. 이게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올 때는 혈관 안의 변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서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에 있다는 게 혈관이 괜찮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혈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콜레스테롤 얘기를 잠깐 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게 설명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를 만들고 호르몬도 합성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걸 혈관 안에서 운반하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조직에 배달하는 역할, HDL은 혈관벽에 쌓인 걸 간으로 다시 가져가는 청소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LDL을 낡은 파이프 안쪽에 끼는 기름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쌓이면 파이프가 좁아지고 결국 막힙니다. HDL은 그 기름때를 닦아내는 역할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수치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혈관벽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게 오늘 제가 찾아보면서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치가 정상인 지금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식품이 바로 이 LDL이 쌓이고 산화되는 과정을 늦추는 방향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마늘이라면 그냥 다 비슷하겠거니 했습니다. 생마늘이든 구운 마늘이든 찐 마늘이든 마늘은 마늘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찾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늘에서 혈관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이 알리신입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 향, 그게 바로 알리신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야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통마늘 그대로는 알리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진 뒤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어야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됩니다. 이 10분을 건너뛰고 바로 가열하면 생성이 불충분한 상태로 조리가 시작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마늘을 그냥 씹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 점막 자극이 상당히 셉니다. 살짝 찌거나 낮은 온도에서 익히면 위 부담은 확 줄면서 유효 성분은 상당 부분 유지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숙성 마늘 추출물이 혈압과 LDL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나왔고 꾸준한 섭취가 쌓이면서 혈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구조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찌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1, 2분 또는 찜기에 5분이면 됩니다. 하루 2-3쪽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집에 마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주로 어떻게 쓰고 계세요? 다져서 바로 볶음에 넣으시는 분, 국에 통째로 넣고 끓이시는 분. 오늘 내용을 보셨으면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봐지고 나서 10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파와 부추. 이 두 가지는 같은 계열 성분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 부추 특유의 향. 그게 다 황화아릴이라는 황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황화아릴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됐습니다. 혈소판 응집이라는 게 뭔지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뭉쳐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작 단계입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피까지 끈적하게 뭉치면 그게 혈관을 완전히 막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양파에는 황화아릴 외에도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산화 성분인데 LDL이 산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LDL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더 잘 달라붙는 형태로 변한다고 하거든요. European Journal of Nutrition 등에서 이 케르세틴의 역할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화아릴은 열에 약합니다. 오래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생으로 드실 필요는 없고 양파는 찬물에 10분 담갔다가 건져서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볶는 정도가 좋습니다. 부추는 찌개나 국에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히는 방식이 성분 유지에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파 껍질 바로 안쪽, 흰 부분 중 가장 겉한 겹에 케르세틴이 집중적으로 많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두껍게 잘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파가 좋다니 양파즙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 잠깐요. 시판 양파즙 제품 중 일부는 가공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당류가 추가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혈관을 위해 드시는 건데 혈단을 올리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마트에서 양파 하나 사서 직접 썰어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더라고요. 들기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메가3 얘기를 짧게 짚고 갑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AHA를 포함한 여러 기관 자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생선오일 캡슐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으로 들기름이 가장 자주 언급됩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ALA,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LDL이 혈관벽에 끼는 과정을 낡은 파이프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에 비유한다면 들기름의 오메가3는 그 파이프 안쪽 면을 매끄럽게 코팅해서 기름때가 덜 붙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혈관벽 내피세포의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혈관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탄력,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이 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물무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뿌리거나 밥에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챙길 수 있습니다. 집에 들기름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개봉하고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보관 장소가 상온인지 냉장인지요. 이게 왜 중요한지 다음 장에서 바로 설명드립니다. 들기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산소에 노출되면 산화, 즉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산패된 기름을 드시면 체내 염증 반응을 오히려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혈관에 좋으라고 드시는 기름이 보관 방법 하나 때문에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보관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개봉 후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상온에 두면 산패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빛에도 약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의 유리병 제품이 좋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들기름은 빛에 노출되면서 산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셋째, 개봉 후 2~3개월 안에 소진하는 양으로 구매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큰 통을 한 번에 사서 오래 쓰는 것보다 작은 용량을 자주 사는 방식이 낫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고온조리에 쓰면 안 됩니다. 발연점이 낮아서 높은 온도로 볶거나 튀기는 데 쓰면 기름 성분이 변질되어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는 방식, 즉 나물무침에 마지막에 두르거나 밥 위에 뿌리거나
된장찌개에 한 방울 올리는 정도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직접 식단을 바꿔봤는데요. 아침 나물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기 시작한 지 몇 달 됐습니다. 맛 차이도 크게 없고 이 방식이 가장 부담 없이 꾸준히 챙기는 방법이더라고요. 오늘 내용은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찐 마늘, 다지거나 으깬 뒤 10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사용합니다. 껍질째 전자레인지 1, 2분 또는 찜기 5분이면 됩니다. 하루 두세 쪽, 위가 약하신 분은 생마늘보다 찐 마늘 형태가 편합니다. 알리신 활성화, 혈관 확장, 혈전 억제 방향. 양파와 부추. 양파는 찬물에 10분 담갔다 건져서 생으로 또는 살짝만 볶아서 드세요. 껍질 안쪽, 겉 한 겹은 너무 두껍게 잘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추는 찌개에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힙니다. 항화아릴 혈소판 응집 억제, 케르세틴, LDL 산화 방해. 들기름, 가열 조리에는 쓰지 않습니다. 나물무침, 밥이 한 방울, 된장찌개 마무리로 씁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 어두운 유리병 제품, 2, 3개월 안에 소진. 오메가3 ALA, 혈관 내피 기능 지원, 중성지방 관리 방향. 세 가지가 공통으로 겨냥하는 건 같습니다. LDL이 쌓이고 산화되고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그 방향을 조금씩 늦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그럼 약 대신 이거 먹으면 되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약은 이미 높아진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이고 오늘 다룬 식품들은 혈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대체 관계가 아니에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아직 약이 필요 없는 분들도 오늘 내용은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합니다. 약을 드시면서 식습관이 병행되면 그 효과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고 아직 수치가 정상인 분들은 그 경계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먼저 상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건강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생활 습관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음식보다 이게 먼저라는 내용이 자료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것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게 유나의 건강 노트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같이 공부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